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작년 10월 말에 ISO 27001 2022 버전이 새로 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통제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그 ISO 27001 2022 버전 구조와 새로운 NXA 컨트롤인데,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전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에서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리 시스템 표준의 공통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많이 보셨던 화면일 겁니다. 많이 보셨던 게 4번 조직, 그 다음 5번 리더십, 6번 플래닝, 7번 서포트, 8번 오퍼레이션, 9번 퍼포먼스, 10번 임프루먼트는 기존하고 변경 사항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PDCA 사이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플랜에 속한 4번, 5번, 6번, 그리고 2에 속한 7번, 8번, 그리고 9번에 속한 체크, 그리고 10번에 속한 액트, 이렇게 해서 구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변경됐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가장 크게 변경된 거는 우리가 표준의 제목입니다. 표준의 제목을 보시면 Information Security, Cyber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에서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크게 보시면은 기존 컨트롤 항목이 114개 항목, 예전 2013 버전이겠죠. 그래서 2020 버전은 93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새로운 통제 항목이 새로 생겼고요. 56개 항목을 24개 항목으로 우리가 병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조직, 인력, 물리,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테마로 변경되었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우리 컨트롤 재구성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 2013 버전의 14개 조항을 대체하여서 우리가 4개의 테마 또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4개의 테마는 93개의 컨트롤, 기존에는 114개였었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새로운 11개의 새로운 컨트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절, 우리가 많이 보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 NX 5번부터 그 다음에 NX 18번의 컴플라이언스까지 이 대신에 우리가 5가지의 주요 속성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조직, 그리고 인력, 그리고 물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 수가 있고요. 크게 4가지 테마, 조직, 인력, 물리,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에 37개 통제 항목, 인력에 8개 통제 항목, 그리고 물리 쪽에 14개 통제 항목, 그리고 기술에 34개 통제 항목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 보시면 제어 속성, 정보반 속성, 사이버 보안 개념, 그리고 운영 능력, 보안 도메인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속성을 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재구성에 보시면 새로 11개의 컨트롤이 나왔는데 조직, 물리,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거는 그 인력이겠죠. 우선 조직에 보시면 5.7의 위협 인텔리전스, 5.23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보안, 5.30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ICT 준비, 그리고 7.4의 물리적 보안 모니터링, 그리고 8.9의 구성 관리, 8.10의 정보 삭제, 8.11의 데이터 마스킹, 8.12의 데이터 유출 예방, 8.16의 모니터링 활동, 8.23의 웹 필터링, 8.28의 시큐어 코딩이 새로 생성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표는 기존 ISO 2013 버전과 그 다음에 2022 버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비교하는 항목입니다. 그 중에 조금 색깔이 다른 부분 보시면 신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표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면은 5.7의 위협 관련 정보가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은 기존과 변경 사항이 없고, 7.4에 보시면은 물리적 보안 모니터링,
그리고 8점대의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8.9의 설정 관리, 8.10의 정보 삭제, 8.11의 데이터 마스킹, 8.12의 데이터 유출 방지, 그리고 8.23의 웹 필터링, 8.28의 보안 코딩, 그리고 5.23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5.30의 조직 활동의 연속성을 위한 ICT 준비도, 이렇게 해서 새로 신규로 11개의 통제 항목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이제 11개의 통제 항목 중에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우선 물리 통제 영역 중에 A.7.4 물리보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나 안 그러면 뭐 센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출입 통제 쪽.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통제 쪽에 A.5.7의 위협 인텔리전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대응할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23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위한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온프리미스 환경보다 클라우드 환경 쪽으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SLA 관련 거, 안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보안 관련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5.30에 보시면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ICT 준비 쪽은 우리가 BCP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BIA, 업무 연속성을 위한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중요 서비스 아니면 중요 시스템을 가지고 그 중요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RTO, RPO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험 평가도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의 환경에서 실험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A.8.9에 보시면은 구성 관리 쪽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관련된 문서 같은 경우, 안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 A.8.10에는 정보 삭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 정보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삭제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A.8.11에 보시면은 데이터 마스킹입니다. 데이터 마스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 정보, 개인 정보를 우리가 가명화, 안 그러면 익명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8.12에 보시면은 데이터 유출 예방인데 우리가 DLP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를 겁니다. 중요 정보를 이제 외부 유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방지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8.16에 보시면은 모니터링 활동인데요. 모니터링 활동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 어떤 뭐 액세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 그 다음에 로그아웃까지 관련된 이제 그 로그 확인, 그리고 우리가 뭐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사용량 같이 우리가 사용량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8.23에 보시면은 웹 필터링이라고 우리가 불필요한 사이트나 위의 사이트를 어떻게 통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28에는 시큐어 코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웹상에서 안전하게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정책, 관련된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보시면은 기본적인 샘플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위협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이런 이제 통제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 타입, 통제 유형이겠죠. 그리고 정보보안 속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개념, 운영 능력, 보안 도메인 이렇게 해서 그 5가지 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협 인텔리전스의 통제 유형을 보시면 예방, 탐지, 교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보안 속성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개념으로 보시면 식별, 감지, 대응 이게 이제 다 모두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운영 능력으로는 위험 및 취약성 관리, 마지막으로 보안 도메인은 방어하고 회복력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어, 관련된 목적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항목은 우리가 이제 ISO 27001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ISO 27002의 통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통제 항목 하나에 대해서 거의 2페이지, 3페이지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 보안, 그리고 데이터 유출 방지도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93개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을 할 건지 우리가 10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 사항에 대한 이제 그 이해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통제 항목과 우리가 2022 버전에 대한 이제 통제 항목이 다르니까 주로 뭐 새로운 통제 항목이겠죠. 이 통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내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인증원에서 교육을 요청하시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내부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컨트롤러가 비교되는 이제 갭 분석인데요. 우리가 93개 통제 항목과 우리가 회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갭 분석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5번은 위험평가 항목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통제 항목이 들으니까 이제 위험평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 조치 계획도 새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는 적용성 보고서인데요. 우리가 적용성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 보안에만 있는 특화된 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각 항목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현황, 그리고 관련된 문서, 관련된 증거 이런 게 나타나 있는 적용성 보고서를 우리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됐다면 우리 인증원 쪽에 심사를 예약하셔갖고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는 우리가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적합이나 개선 계획이 있으면 개선 조치가 나오면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9번에는 우리가 인증서가 발행이 되면 우리가 뭐 마케팅이나 세일즈 형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까 PDCA 사이클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이제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우리가 전환 기간 그리고 추가 심사 기간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환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5일 날 27001 2022 버전이 발행됐으니까 만료 3년으로 보시면은 그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27001 2013 버전은 2025년 10월 31일로 만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 중간에 우리가 신규로 이제 2020 버전의 심사를 받으실 분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30일부터 심사가 가능하니까 일정에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환 심사를 위한 추가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인증 심사와 연계해서 진행할 때는 최소 0.5일, 그리고 사후관리 심사 또는 별도 심사로 진행할 경우는 최소 하루 이렇게 이제 더 추가되니까 우리가 전환 기간이나 추가 심사 기간에 대해서 이제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빠르게 이제 우리가 관련된 변경사항, 그리고 우리가 준비사항, 그리고 관련된 절차,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로이드 인증원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